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조금 찝찝하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간 브리핑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증시 현황에서는 증시가 반등이 시작됐는데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산업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을 봤더니 추가 상승이 일어날지 혹은 다시 조정이 시작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슈 러쉬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그리고 약세장이 언제 끝나는지 그것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죠.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ASML이 이번 주 12.3% 상승이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5% 올라가고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장비는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거죠. 슈퍼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면 차이나인데요. 중국에서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샤오펑이 15.6% 하락했고 니오는 7% 하락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보면 역시나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오른쪽을 보면 아마존이 7.8%, 테슬라가 13.4%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는 제가 기업 분석까지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떨어진 섹터랑 기업을 볼게요. 가운데를 봤더니 헬스케어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왼쪽에 IBM은 8.3% 하락했습니다. IBM은 전년도 대비 매출이 9% 올랐는데 강달러로 올해 4.6조 정도 손실이 예상되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오면 버라이즌이랑 AT&T 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애플이 2% 상승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차곡차곡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이번에 시원하게 올라갔죠. 고점 대비 하락률이 벌써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50%를 찍었다는 말을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크게 하락한 게 있는데요. KRBN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가 5%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3.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섹터가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경기 방어 리츠가 있었고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시원하게 올라간 4% 이상 올라간 섹터는 경기 순환 산업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오랜만에 급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먼저 볼게요. 왼쪽에 섹터를 보면 소비 순환재가 5% 상승이 나왔죠. 정보 기술도 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에서 미국 전체 시장이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이번 주 3% 상승이 나왔죠. 정말 큰 상승이 이뤄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을 누가 이끌었냐? 바로 대형 가치주랑 중형 가치주인데요. 둘 다 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배당에서도 DGRO라고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ETF가 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보면은 TQQQ가 3% 올라갔는데요. 미국 전체 시장이 3% 올라가는데 왜 레버리지가 3%밖에 못 올라가냐? 이렇게 의문을 들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등락폭이 클 때는 레버리지 상품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승하는 장에는 당연히 좋지만 등락폭이 크거나 혹은 하락할 때 더욱더 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투자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이번에 클라우드가 4%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청정 에너지 쪽을 보면 역시나 3% 급등이 나왔고 반대로 좀 떨어진 섹터가 있었는데요. 게임이 4%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5%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리츠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VNQ가 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들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인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를 봤더니 성장에서는 반타작이 난 게 두 개나 있죠. 메타 플랫폼이랑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지난주를 보면 마이너스 54%였는데 이번 주 그래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은 지난주보다 1%밖에 못 올랐는데요. 스냅이 실적이 좋지 않았죠. 금요일만 놓고 보면 39%나 하락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같은 산업에 있는 메타 플랫폼도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은 산업에 있는 친구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더욱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기업들인데요. 시스코가 고점 대비 하락률 30%까지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33이었는데 3%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더 넘어오면 홈디포랑 JP모건입니다. 홈디포도 30%였는데 2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구글이 35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500억이 넘지 않으니까 강한 매수 세라기보다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니까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TQQQ에 투자하는 사람이 332억 원 순매수가 있었고 스파이는 223억 원인데 저 같으면 스파이가 아니라 VO나 IVV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도 급락이 한번 나오니까 152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차트를 볼게요. 오른쪽 아래 봤더니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상태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구글이 실적 발표가 있죠. 7월 26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예측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순매수 4위를 차지했던 유니티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혁신 기업이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못 늘리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크게 하락하다가 다행인 건 지금 횡보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뉴스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니티 대표가 수익을 창출을 고려하지 않는 게임 개발자는 멍청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CEO의 자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티가 이번에 아이언소스와 합병을 하게 됐는데 아이언소스는 급등이 나왔고 유니티는 급락이 나왔죠. 그만큼 비싸게 합병을 이룬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8월 9일에 유니티 실적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내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실적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20년간 250조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11개 신설 계획을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눈조장을 찍고 역대급 혜택을 노린 수였는데요. 순탄하게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 3대 지수를 모두 폭락으로 만들었던 원인이었죠. 스냅챗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락이 일어났는데 스냅챗은 39%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유가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 헬스케어 기업 원미디어를 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원미디어는 미국 내 180여 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마존은 경기에 덜 타는 의료산업으로 확장하면서 수익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의 아다니가 세계 부자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빌 게이츠가 5위로 내려온 건데요. 인도 부자들의 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역시 1위는 일론 머스크고 2위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다들 주식 부자죠. 4위에 있는 인도의 아다니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럽에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고 인플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 27일에 FOMC 미팅이 있죠.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걱정도 되면서 이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넷플릭스, 테슬라, ASML, 그리고 AT&T, 버라이즌, 넥스테라 에너지까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우리는 당연히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관련된 기업들을 5가지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좀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가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죠. 과거 실적을 보면 4분기에 좋았다가 1분기 좀 내려왔고 이번 2분기 예상치는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우리가 변수로 봐야 될 건 강달러죠. 강달러로 인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춤하게 될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에 발표할 건데 지금 요 상단에서 왔고 다시 내려올지 혹은 다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PE로 보면 좀 더 높은 상태니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구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소랑 비슷하게 하락한 모습이죠. 하락에서 밑에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1분기의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조금씩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글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유튜브를 품고 있는 기업인데 유튜브 수익은 당연히 더욱더 좋아질 건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안 좋으니까 같이 출렁이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소랑 구글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애플의 매출과 EPS를 보면 과거를 보면 4분기에 매출 EPS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애플 아이폰의 매출로 인해서 4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건데 애플은 이렇게 좀 계절성을 띠는 모습을 가져가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4분기를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4분기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1, 2분기에 매수했다가 4분기에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던가 혹은 급등이 나오면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 주수를 늘려가는 게 더 바람직한 투자니까 일부 소량으로만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아이폰이 언제 나올지 그때 수급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런 식으로 체크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비슷하게 하락한 다음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을 터치한 상태인데요. 매출과 EPS를 보면 이번 1분기 때 급락이 나와서죠. EPS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도 가이던스가 좋지 못한 상태인데 우리가 아마존을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전자상거래는 순이익이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거는 클라우드가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률 또한 좋죠. 그래서 이걸 커버할 만큼 더 큰 성장을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 28일의 실적을 보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은 에브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에브비가 배당 기업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배당 성장률도 좋고 주가 상승률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봤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매출과 EPS를 보면 이번 1분기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이 가이던스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에브비는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브비는 조금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휴미라라는 약이 에브비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출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비를 비중을 계속 늘리다기보다는 2023년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4번, 1년에 4번 딱 실적 발표 때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모니터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세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이 13번이 있었습니다. 그 13번 중에 한 번이 지금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긴 약세장에 해당되는 게 5번이 있었는데요. 2000년도랑 2008년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T 버블, 리먼 사태인 거죠. 그때를 봤더니 가장 길었을 때 평균이 55개월입니다. 정고점까지 다시 도달하는데 4년 7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긴 약세장 말고
나타내고 일반적인 약세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짧은 약세장은 오른쪽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를 보게 되면 짧은 약세장에 해당이 되죠. 그거 포함해서 약세장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약세장은 결국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4년 7개월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수를 계산해 보면 한 1년 정도를 감안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 꾸준히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1, 2년 안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세장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길게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